로스킨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일대학교에서 한국, 일본의 언어학 및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학부는 하버드에서 제정 러시아식의 한국어 방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UBC에서는 1994년부터 조교수를 시작하셔서 2007년에 이제 테뉴어가 되셔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000년도에 한글발전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고, 작년에 우리말 연구와 문화 개선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상을 주는 외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글마을, 숲속의 마을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2개 언어를 공부하셨고요. 그 중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언어 천재, 언어의 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스킨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라스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무회 선생님의 성함이 붙여져 있는 이런 특강을 하게 돼서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PPT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표는 이제 좀 어눌한 한국말로 할 텐데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주 빨리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시간까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 제목은 Korean Language Education's Dirty Little Secrets. 그래서 한국어 제목은 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고발장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12월 달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다고,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한국어 교육에 좀 더러운 비밀들 근데 뭐 스캔들 같은 건 그런 얘기 있을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껴온 여러 가지 좀 비판을 이제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개괄하면,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 학습자였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한국어 선생이 돼버린 제3자의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몇 가지 관찰사항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북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진짜 좀 여러모로 좀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이 북미 한국어 교육의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어 교육의 더러운 비밀들, 그래서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결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학습자였다가 한국어 선생이 돼버린 저의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꼭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북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그 상황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북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딴 데 가면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 한국 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북미에 나가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판면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미국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에 대한 얘기죠. 다만 저희 그 UBC 학생들이나 뭐 미국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이제 1년간 이제 나와 있을 때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말하자면 북미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여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학습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대학교 차원에 국한된 것이고, 또 한국학 맥락 안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말하자면 북미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일반 학습자에 대한 그런 건 아니죠. 소위 일반 학습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로스킹이라는 이 개인의 의견은 사실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적어도 북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동료를 보시면 99.9%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대상 인구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선생으로 이렇게 나간 그런 케이스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학은 안 그렇거든요. 일본어 교육 보시면은 비일본계 선생님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한국어 교육에 비하면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중국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한국어 교육이 왜 그렇게 한국인만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이제 한국어 선생이 이제 된 그런 경로를 보면 몇 가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19살 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40년 넘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죠. 아직도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불평을 하거든요. 김 선생,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쯤 쉬워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첫 30년이 어렵지만 그 다음에 좀 하여튼 30년 넘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웠다고 하면은, 영어권 학습자가 대학교 들어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화자에게는 그 필요로 하는 그 투자액,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의 그 투자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19살 때, 18살 때좀 시작하면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한국어 교육 인프라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다른 언어권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키어권, 몽고 화자들 이런 분들은 한국어를 상당히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 구조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까 김일환 선생님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그럼 제 원래 굉장히 쓸데없는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이 제소한인 그리고 고려인들의 방언.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자주 갔다 왔네요. 한 13번 갔다 왔는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투 트랙 시스템, 그래서 돈이 좀 있고 그리고 임계치가 좀 되면은 투 트랙으로 이제 교포 트랙, 그리고 교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비한국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역시 투 트랙인데요. 한 트랙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아이들이고 또 한쪽은 카자흐 인들을 위한. 왜냐, 카자흐가 그 한국어랑 이제 구조가 비슷한데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화자들은 엄청 이제 힘들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어권 학습자는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또 한 가지 배웠다고 이제 하면은 현지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다고 하면은 현지에서 몇 년 살아봤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민 사실 봐도 그 질문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살아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이제 교민이 이제 많은가 하면은 여기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수십 년 살아봐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제 외국인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이제 올바른 질문이지 거기 가서 몇 년 있었느냐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북미에서 4년 동안 괜찮은, 말하자면 명문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나와서 연대나 이대나 그런 데서 어학당을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리고 연세 6급 정도 이제 나와도 수준 높은 한국학,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안 그렇거든요. 북미에서 중국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이제 MA로 이제 진학을 하면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학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도 원전으로 원한국어로 되어 있는 단편 소설도 좀 힘들게 읽어요. 이제 북미 학습자들이. 그리고 한국어로 된 학술 논문은 저리 가라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통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CJK 한중일로 그 미국 국무성이나 미국의 군대에서 소위 외국어 잘하기 보너스를 이제 받으려면은 그 언어 랭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그래서 5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대학교를 나온 수준의 원어민의 이제 대학교 졸업 대졸 이제 원어민이에요. 5.
그렇게 친다면은 그 키신저라는 유명한 그 이제 분이 있잖아요. 키신저는 뭐 하버드 교수였잖아요. 4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5는 뭐 안 돼요. 왜냐?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랭킹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외국어 잘하기 보너스를 받으려면은 미국 저기 그 정부 기관에서 2 플러스가 나와야 이제 보너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2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는 한중1의 경우는 2,200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교실 내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보통 미국에서 외국어 과목을 하나 택하면은 1년에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5시간씩 그럼 한 학기면은 뭐 1년이면은 150시간? 그럼 6년 동안 그렇게 해봤자 600시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2200시간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시간의 문제인데 근데 일어랑 중국어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저 명문대학에서 좀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 5시간씩 아니야 일주일에 뭐 10시간씩.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한국어는 그런 거 없어요. 아랍어도 들어가지만 그 가장 어려운 그 몇 가지에 들어가지만 다른 문제고. 그리고 그 JLPT 그 토픽에 해당되는 그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요. 그 가장 높은 것은 JLPT 1인데 그 2를 JLPT 2까지 하려면은 역시 2,200시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근데 JLPT 1의 경우는 비한자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거의 5,000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료들은 이 한국어 교육계에 계신 어떤 동료들은 이걸 보고 그럼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할 때는 한자 교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고급 한국어를 구사를 하려면은 한자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일본어만큼은 복잡하지 않지만 그 문자 체계가 그래도 진짜 고급 한국어를 구사를 하려면은 이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싶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1980년대 초에 제가 맨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여러 북미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를 제공하는 대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근데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 그럼 할 수 없이 독학을 했죠. 근데 뭘로 독학을 했겠어요? 지금도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가 상당히 적은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희귀한 책이 돼버렸는데 마틴 앤 리 사뮤얼 마틴 이 사뮤얼 마틴 교수가 제 은사님이셨어요. 예일대 언어학과 교수이셨고 1호 한국어 둘 다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사진 없지만 이게 펴보시면은 순전히 로마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언어학자를 위한 그런 로마자법이에요. 그래서 한글 표기법을 100% 이렇게 제고를 할 수 있는 전사법이죠. 그래서 뭐 언어학자를 위한 건데요. 잘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69년이기 때문에 한글을 이렇게 미국에서 책 출판할 때는 한글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한국어를 이제 배운 거예요. 언어학과에서 그때 당시는 마틴 교수가 이제 마침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이렇게 좀 얻어서 이제 1대1 가정교수를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끔 2학기 동안 이 교재를 완전히 이제 입력을 했어요. 이제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 책을 말하자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여름 방학 때 한국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81년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다른 교재는 별로 없었지만 이 명도 어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옛날 그 MBC 그 문화방송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천주교 신부님들을 위한 그런 데였어요. 책 그리고 이 교재들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1에서부터 이제 1급에서부터 6급까지 다 잘 나와 있었고, 그리고 물론 한자 교재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도 다 썼죠, 제가.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90년대 초에 갑자기 한국어, 한국학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기 시작할 때 동면숙 선생님이 이 옛날 것을 다시 이렇게 재편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한동안 인기 있다가 또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도 있는데요.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프란시스 파크라는 분이 주로 그 미국 국무성에 있는 이 외교관들한테 가르치는, 그리고 이 군인들한테 가르치는 좀 국방 어학원 하여튼 있어요. 미국에서 군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수업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도 물론 한자 교재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때, 90년대 때 조금 사용됐죠. 북미에서,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한동안 80년대 때, 90년대 초에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있었다 하면은 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루카 선생님이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셨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그 오른쪽에 있는 한자 교재 둘 다 이제 출판을 했죠. 근데 이제는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였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국제교류재단이 이제 시작되면서 해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커다란 교재 개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Korea Foundation에서.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시리즈는 바로 이겁니다. Integrated Korean. 그리고 그 핵심이 하와이 대학교에 계신 손호민 선생님이랑 손호민 선생님의 제자들, 주로 제자들, 하여튼 거의 모든 그때 당시에 북미에서 활동했던 거의 모든 한국어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시리즈예요. 그리고 역시 한자 교재도 따로 있습니다. 쓰는 데가 거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저도 싫습니다. 그 저자들도 한문학이랑 별 관계 없는 저 분들이고 책도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도 안 씁니다. 문제는 아무도 한자를 안 가르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no thank you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제가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북미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북미에서 이 교재를 쓰고 있죠.
한국어 북미의 한국어 교육계를 완전히 독점한 거죠. 이 시리즈가. 그런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재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마틴 선생님의 책을 완전히 처음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재편해서 그리고 그 대화를 다 이제 새로 이제 써서 새로운 책으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랑 연재훈 선생님, 저 서울에 계신 연재훈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한 건데요. 그 말하자면 왼쪽에는 저기 1학년, 그리고 오른쪽에는 2학년 교재인데요. 썩 좋은 책이 아닙니다. 이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건 이제 2000년에 나왔잖아요. 그 초판이 지금도 비교적 잘 팔려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한 2,000불 정도 인쇄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 부가 나면 1불 이제 와요. 그래서 1년에 한 3,000부가 발린다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누가 사느냐? 주로 독학을 하는 이제 학습자. 왜냐? 사실 이 한국어 선생을 위한 그런 워크북이니 선생님을 위한 따로 그런 뭐 참고서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문법 체계도 여기 한국 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원어민 선생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학습자는 좋아합니다. 하여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권과 제2권에서는 한자를 안 가르칩니다. 그 대신 잘 안 보이지만 그 책 뒤에 있는 그 사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저 그 중국계 학습자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계 학습자를 위해서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를 위해서는 한자를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런 학습자에게 좀 친절하게 이제 하자고. 근데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 대신 2015년도에 이 Advanced Korean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목은 엉터리예요. 저희가 원했던 제목은 Intermediate, 중급 Korean이었는데요. 그 출판사 마케팅 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이제 Advanced Korean으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잘 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여기 이거 원래는 90년대 때에 한동안 뭐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잘 쓰였던 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나왔던 이 시리즈의 그 한국어 3 그것을 이렇게 재편한 거예요. 예, 주로 리딩을 위한 그런 텍스트이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Includes Sino-Korean Companion. 말하자면 한자와 한자어 교재 포함.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CD-ROM으로 나왔던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그 출판사에서 굉장히 인색한 출판사인데 책으로 하면 너무 비싸고 아무도 안 살 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CD-ROM으로 내자. 근데 요즘은 CD-ROM을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지난 2-3년 사이에 그걸 다시 좀 개발해서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한자와 한자 교육도 이제 병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책들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UBC 빼고 한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가르치고 있는 북미 대학이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 비극이죠,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근데 왜냐? 그 하와이에 대해서 하와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가 완전히 그 시장을 이제 독점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 하와이 대학 이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사실 제일 잘된 교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저자팀이 김수희, 에밀리 커티스, 조혜원. 김수희 선생님은 한동안 한 20년 넘게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맡으셨던 분이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다음에 에밀리 커티스 선생도 같은 대학에 계셨고 그리고 조혜원 선생님 요즘 희원인지 해원 펜실베이니아 유펜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보시다시피 그 컬러도 아주 이제 선명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그 사파도 잘 돼 있고 문법 설명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한 2년 정도 커버가 돼요. 2학년.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what's it called? academia.edu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의 그 페이지를 보면 이 책에 대한 이 책이랑 이 시리즈랑 그 하와이 시리즈에 대한 상당히 긴 서평이 있어요. 제가 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와이 시리즈는 영 아니고 이건 제일 낫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이제 이렇게 90년도에 교편을 이제 잡았는데 90년대 동안에 쭉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무조건 사놨어요. 그렇게 해도 사실 돈이 꽤 나갔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각 어학당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거 이제 만들기 때문에 다 안 좋지만 이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강대 것은 그래도 남편이고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는 북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한국어 뭐 세종학당에서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쓰죠. 멕시코에서 뭐 예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모텔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려대에서 새로 만들었고 근데 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는 문제가 해외에서 쓰려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거라면은 영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도 별 질이 안 좋습니다.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여러 이유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실패와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 북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패 케이스와 성공 케이스. 일단은 성공한 점들을 말씀드린다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15년 동안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이제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제 커졌는데 뭐 좋죠. 제가 80년대 초에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 한국 내에서는 미디어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이제 할 때는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한국어가 너무 인기가 좋다. 이거 봐라. 뭐 베트남에서 수백 명이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인도에서는 뭐
1000명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계속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완전히 해외 한국학이랑 해외 한국어 교육이 대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140군데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140군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ATK라고 있는데요.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그 웹사이트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어디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을 제공하는 데가 이 웹사이트에 의하면은, 이 AATK 웹사이트에 의하면은 40군데에서 40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사실상 뭐 한 20개 내지 30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본어의 경우는 12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일본어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국어 전공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MLA라고 있습니다.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그리고 이 MLA에서 5년에 한 번씩 그 미국 전체의 외국어 등록생 수를 이렇게 그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온 통계는 2016년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최신 통계가 많이 밀렸답니다. 근데 그 2016년 통계를 보면 그 전체 미국 전체에서 이 languages LOTE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근데 영어가 아닌 외국어 등록생 수가 9.2% 줄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외국어 교육이 항상 문제였는데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소리는 농담 있지 않습니까? What do you call a person who knows 3 languages? Trilingual. What do you call a person who knows 2 languages? Bilingual. What do you know a person who calls 1 language? American.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9.2%가 준 거예요. 모든 외국어 등록생 수가. 그 대신 그동안에 한국어만 그동안에 13.7%가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지난 10년을 보면은 한국어가 5%로 이렇게 이제 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말하자면 느는 추세를 보이는 이제 외국어입니다. 중국어는 그동안에 줄었고, 일본은 이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독일어, 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그 총 학생 수가 5만 명 내지 10만 명이고요. 아랍어, 라틴어, 러시아의 경우는 2만 명 내지 3만, 이게 미국 전체입니다. 대학교 수준. 한국어는 겨우겨우 15,000명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거 1%도 안 됩니다. 미국 전체 외국어 시장에, 그러니까 대학교 차원의 그 전체 시장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그 1%라도 어떻게 유지를 이제 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동계인데요. 스페인어는 물론 가장 인기 있고요. 근데 스페인어는 더 이상 외국어 아닙니다. Second language입니다. 엄청 크죠. 이제 뭐 70만 명. 불어, 수화,
독일어, 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아랍어, 라틴어, 러시아 그 다음에 거의 이제 탑 10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막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어. 이제는 아마 탑 10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오케이. 성공.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많이 전문화가 됐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누가 한국어를 가르쳤냐면은 주로 한국학 교수의 부인이 했어요. 맘앤팝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훈련이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나 이제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아니죠. 그리고 교재도 뭐 학습자를 위한 그런 참고서 같은 것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생겼고, 그리고 독학을 위한 그런 자료도, 그리고 온라인 자원도 많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역시 여기 한국에 와서 교환 학생으로 좀 장기간 이제 공부를 할 만한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겼죠. 오케이, 그럼 이제는 그 dirty secrets. 일단은 그동안에 그 학생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새로운 교수 자리가 생겼던 건 아니에요. 사실 교수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대신 거의 모든 한국어 교육 그러한 자리가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시간 강사 자리예요. 그래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리고 이 대우도 이제 보험급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not the professoriate but the precariat. 굉장히 precarious한 위치, 그러니까 위태로운 그런 자리들. 그래서 한국어 교수 자리가 지금 북미에 아마 20개도 없을걸요. 이렇게 교수로, 진짜 교수, 테뉴어 교수 자리. 안 쳐봤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총 학생 수가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1학년 이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학생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가 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UBC만 해도 그동안에 옛날 같으면은 1년에 서너 명이었으면 지금은 9명? 뭐 그래서 3배 늘었지만 많다고 할 수는 없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140군데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4년 동안, 그것도 해마다 4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상당히 적습니다. 웬만한 데에 가면은 1학년, 2학년 끝이에요. 그럼 300시간밖에 이제 못 배우는 거예요. 사실 2200시간 정도 이렇게 배워놔야 이제 잘하는 건데, 몇백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등록생 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학년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2학년을 반으로 줄여, 또 반으로. 그래서 4학년 한국어를 택하는, 그래서 그 4학년 한국어가 있다고 해도 등록한 학생 수가 뭐 15명밖에 안 돼요. 웬만한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특히 공립대학이면은 폐강돼요. 사립은 문제 없지만. 그 다음에 교수진이, 교사진이 전문화됐지만, 그 대신 그 교사진의 훈련이 굉장히 협소됐어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북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의가 언어학 출신 아니면은 영어 교육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어학, 국어교육, 한국학, 동아시아학 배경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한 한국어 교사 자리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동양학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양학과는 교수들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접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교재도 그 사이에 많아졌지만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리어 시리즈, 그 하와이 시리즈, 그리고 그 하와이 그 마피아가 마피아라는 말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제 친구들인데, 근데 완전 독점이에요, 사실. 근데 독점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 교환 학생으로 공부할 만한 기회가 많아졌지만 장학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북미 학생이면은 그런 장학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북미가 특히 미국이 이제 부자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지 돈으로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돈 없어요. 어디 가든 간에 학생이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비행기 표도 이제 뭐 2,000불 들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기회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계속 있으면은 캠퍼스에서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한국에 나와 있으면은 그 돈벌이가 없어져요. 물론 영어를 가르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몰래. 근데 그렇게 하면 한국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하여튼 돈이 들어요. 여기 한국에 나오려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그냥 대한민국 정부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마지막 좀 dirty little secret. 웬만한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그 한국어 교육이란 어학당 그리고 교재를 이제 그 영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위한 거다. 이걸로 이제 맥머니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환상이야. 일종의 망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특히 좀 더 큰 나라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의 학습자의 경우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해외에서 친구가 많은 친구가 필요할 텐데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친구를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니네들이 이제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니네 이제 자비로 이렇게 와봐라 그래 하면 안 와요. 일본 가요. 아니면 중국 가요. 근데 요즘은 중국도 안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그거 맞아요? 예. 오케이. 그럼 그 동안에 제가 저의 그 말하자면 부족한 그런 몇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교재 개발을 계속 해왔죠. 좋아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방어로 이제 해온 거죠. 다른 교재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발한 교재를 쓰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는데 남의 걸 이제 쓰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리를 이제 개발해 왔고 그리고 주로 제가 40년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교재가 있었으면 했던 그런 자리를 계속 이제 개발해 왔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Elementary, Continuing 그리고 Advanced Korean 그 세 가지를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으로 온라인 자료도 계속 온라인 교재도 계속 개발해 왔는데요. UBC에서만 쓰고 있죠. 일단은 한국어 400이라고 한국 그러니까 근대 단편 소설. 그래서 소설을 통해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교민 학습자도 그리고 물론 이제 비한국계 학습자도 이 뭐 아주 짧은 단편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막 겁이 나요. 이게 굉장히 겁이 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원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단편 소설을 읽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해 왔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KoreanGrammaticalForms.com. 사실 제대로 된 한국어 문법 사전이 없어요. 적어도 매끄러운 영어로 돼 있는 그리고 영어 번역이 다 이렇게 들어간 그러한 특히 어미에 대한 그런 거 잘 없어요. 뭐 연대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사실 번역을 한 건데 제 이름을 안 밝혀줬지만 그런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 연대에서 연대 한국어 1, 2, 3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Korean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홍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건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안 밝혀주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 이 한자, 그러니까 기초 한자랑 한자어 교재 조금 이따가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계속 개발해 왔는데요. 이거 단편 소설 사이트입니다. 한 24편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질 때 그 전에 그저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나눠준 그런 자료 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다 옮겼기 때문에 그 옮기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게 그 변호사들이에요.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제 올리려면 수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한인 작가들이 이런 것을 위한 허락을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커다란 경제적인 손해인 것처럼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30 몇 편 다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 김영하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최인훈 선생님의 아드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사실. 교육을 위한 비영리 사업인데 안 줘요. 그래서 주로 클래식한, 그래서 뭐 소나기, 고향, 향진관, 옛날 거. 근데 최신 것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빈처, 하여튼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도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English. 그 다음에 flashcard, star flashcard, vocab, grammar. 그 뭐냐면은 이건 원전.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 단편을 읽기 위한 모든 어휘 그리고 모든 문법이 다 주해되어 있어요. 이건 문법 주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미 주석을 하지 못한 그런 단어가 있으면 온라인 사전도 이제 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은 엄청 많은 이렇게 출력물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이거 그냥 아이패드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이제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한국어를 이제 보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영어도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플래시카드 거기 이미 입력된 이 그런 어휘들이 다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퀴즈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밑에 있는 vocab 이걸 누르면은 이미 입력된 어휘 주석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허브를 하면은 이제 그냥 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이 한자 교재인데요. 조금 전에 이 Advanced Korean이라는 그 교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왼쪽이면은 오른쪽에 이쪽에 평행 우주. 그래서 같은 자료인데 그 대신 각 과마다 새로운 한자 한 25자씩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또 다른 교재가 나와요. 이렇게 보여드린다면은 이건 그 출판된 교재고 같은 텍스트인데 보시다시피 이건 제1과니까 뭐 제1과 그 다음에 뭐 호기심, 매표서 뭐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총 20과니까 한 1년에 두 학기에 걸쳐 한 500자가 나와요. 근데 몇 자를 이제 배우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한자를 이제 배우면서 거기와 관련된 한자어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막 개발 중이라 지금 제10과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계속 아마 이 금년 여름 말이 돼야 이제 완성될 텐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새 한자 페이지 그리고 이 획수는 다 나오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그리고 각 새로운 한자에 필요한 뭐 훈, 그 다음에 획수 뭐 이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새 부수 그래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한자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핵심이에요. 그 building word power 어휘력을 키우기 한자어 어휘력 이거 그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이 과에 나온 새로운 한자들 클릭을 하면 이건 마음심자 그 다음에 마음심 여기 마음심자가 들어간 어휘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 예문이 나와요. 근데 그 예문도 4가지로 나와요. 한자 없이 학생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한자만 이제 노출시킨 예문 그리고 모든 한자가 다 들어간 이제 그리고 다음에 영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에서 아니면 그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 컴퓨터로 그 다음에 이건 뭐 그건 건데 그리고 역시 이 플래시카드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한자를 배울 때 필요한 그 모든 부분을 이제 플래시카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새 한자, 부수, phonetics 그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많은 한자의 경우에는 그 음을 이렇게 시사를 해주는 힌트를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이론상 이거 Korean Grammatical Forms.com 치면 이렇게 뜰 텐데요. 문제는 그 옛날 사이트도 가끔 뜨긴 떠요. 그래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뜹니까? 아니면 www.koreangrammaticalforms.com 나옵니까? 하여튼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디귿자를
누른 다음에 디귿자로 시작이 되는 범위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리고 하나 더 클릭하면은 다가는 그럼 예문이 쫙 나와요. 근데 예문이랑 영어가 다 나와요. 그리고 예문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 단편 소설 그 주석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히 돼 있는 문법 사전이에요. 제가 자부하기를 지금 한국에서 나온 것보다 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다. 그럼 그 인프라를 어떻게 더 확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18세 이하의 학습자를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그런 인프라도 필요한데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학교 양쪽에 이렇게 확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K to 16, Kindergarten to 16 plus 파이프라인이 이제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북미에서는 18세 이하 비한국계 학습자라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교민 학습자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동네에 있는 한글 학교 가면 되는데 그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비한국계 학습자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8세 이하면은 숲속의 호수라는 데를 99년도부터 제가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이면은 대학교 4학년이죠. 예, 그래서 MA 과정부터 그러니까 대졸 이후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는 그 IUC at SKKU 그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Inter-University Center라고 7년 전에 저랑 UCLA에 계신 존 덩컨 선생님이 이제 이 성대에 계신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로 돈이랑 돈과 관계되는. 근데 먼저 이 Concordia Language Village에서 말씀드리려면은 여기 학생들 중에 여름 방학 때 정말 재미있는 그 경험을 원하시면은 꼭 들어보세요. 그 미네소타 북주에 있는 언어 프로그램인데요. 14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먼저 생겼던 언어 마을은 독일어고 한국어 마을은 99년도에 생겼고 중국어 84년 1억 등등등. 그 개념이 캠프예요. 여름 캠프.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이게 이제 캐나다예요. 캐나다 국경에서 멀지 않습니다. 완전 오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Turtle River Lake, 그래서 좀 한자식으로 하면은 귀감호라고 부를까요? 여기 이 상당히 큰 호수인데요. 그 컨코리아 칼리지에서 50년대 말에 이 커다란 대지를 이제 구입했습니다. 100만 평 정도 돼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 동안에 이렇게 외국어 마을 하나씩 이렇게 지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마을을 막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컨코디아 언어 마을에서는 이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용기 있는 글로벌 시민한테 이제 영감 주기. 근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언급 없는데 사실 언어와 문화 몰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몰입식 그 교육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캠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품위 있게 말씀드리면은 residential immersion, 주거식 몰입 교육, 거주식 주거식. 용감 주기. 그래서 학습자한테 용감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환경이 authentic 해야 됩니다. 예? 진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소통 필요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체험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교육을 이제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언어 마을에 가면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이제 받고 들어갑니다. 그 오기도 전에 그 우편으로 이제 새로운 파스포르트를 받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이름표를 받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이름을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미화도 은행에서 다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언어 아래에 있는 그 백화점이나 그 구멍가게에서 뭔가를 할 때는 원화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육 이념은 Korean as a world language. 근데 이게 뭐 영어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쓰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그 대신 우리말 우리끼리식 아닌 모두에게 열린 탈민족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그 국어 사상, 민족, 그리고 민족 사상, 민족주의 이 사상이 지금 한국어 교육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국어과 안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한국어 마을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면 1분짜리 비디오가 나올 텐데요. 안 나오면 실망하지 마세요. 스페인어 마을.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됐고, 이번 여름에 이 숙소 적어도 2채, 잘하면 3채 이제 지어놓으면은 내후년부터 입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러시아어 말을 한 4주 동안 이제 써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모금 때문에 좀 바쁜데, 이 첫 단계는 제 1단계는 1, 2, 3, 4, 5 하면은 $10 million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 million 남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너무 비싼데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비싼 것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무식하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한국에게는 비싼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것이고,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여름을 위해서 지금 막 스태프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로 일하게 되면 그 계약이 6주 계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한국 대학의 그 학기랑 약간 좀 맞지가 않은데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제 계약인데요. 근데 만약에 뽑게 되면 이거 J1 비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스텝을 뽑을 때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캠프 환경에서 써먹을 만한 기가 있느냐. 그래서 기타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조만 필요하죠. 태권도, 사범도 필요하지. 그리고 이 뭐 사물놀이 잘하는 애 필요하고 다양한 특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청 이제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 교육자가 될 만한 그런 젊은 사람에게는 엄청 좋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말하자면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하면은 그 좀 파이프라인 맨 뒤에 그래서 나가는 문, 이 학술 뭐 연구를 위한 고급 학술 한국어 문제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이렇게 전공해도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고급 그리고 좀 창의적인 그런 연구를 할 만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나 불어의 경우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그 원어로 이제 그 장편 소설을 읽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영어 원어민에게는 한국어가 그저 너무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북미 학습자들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느껴온 건데요.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웬만한 한인 교사가 그 외국인에 대한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근데 외국인이면 그 정도면 됐지. 외국인이면 한자를 배울 필요 없겠지. 외국인이니까. 그 흔히 부딪히는 그런 태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교육 학계 자체가 해외 학습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 컨택트 시간 문제, 2200시간 적어도 그 정도 투자를 해야 잘 하는데 그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와 한자어 교육이 너무 없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하다가 싹 없어졌어요. K-팝이랑 한류가 이렇게 터지면서 한자 교육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교환 학생으로 나오면은 그리고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한자 교육을 하는 데가 제공하는 데가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 일단은 그러한 학생이 적은 편이고 특히 그 유럽 아니면 영어권에서 온 학생, 그리고 웬만한 어학당에서는 그 가장 높은 급수 이제 5급, 6급 거기 가면은 대다수의 학생이 어디 출신이에요? 중국 아니면 일본. 그럼 한자 교육을 사실 그다지 오케이, 이제 10분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마지막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어 선생들하고 한국학 그 교수들 사이에 벌어진 그 괴리 그것 때문에 역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워낙 그 북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그러한 고급 수준까지 훈련을 시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미국에서의 제일 유명한 그 한국학 박사 과정에서는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국학으로 박사를 하겠다는 뭐 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근데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은 거의가 대한민국 유학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의 북미의 한국학 교수진이 완전히 한인, 또 유학생 배경을 가진 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질이 나쁘다는 것도 절대 아닌데, 근데 다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앞에 서 있는 교수진이 쫙 다 한국 사람이면은 학생들한테 가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럼 니네들이 사실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제 니네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려요. 근데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계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프라가 너무 약해서 너무 취약해서 할 수 없이 영어를 5살 때부터 한국에서 계속 이제 배워온 유학생만이 외국에서 박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외 한국학을 위해서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왜 문제냐? 일단은 북미에서 한국학을 이제 한국학 박사학위를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주제 완전히 좁혀져요. 그래서 한자도 모르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 자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주로 현재만, 그것도 주로 한류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동료들하고의 그 지적 교류도 이제 좁혀져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어눌했잖아요. 전 이제 40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한인 동료들 앞에서 저의 이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근데 다른 이제 비한국계 이제 교수를 보면은 일어서서 읽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당신네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할 만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많지가 않아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역시 다양성, 한국학의 다양성 그리고 이 교수진의 다양성이 떨어져요. 근데 일본어랑 일본학이랑 중국학은 아니거든요. 왜냐? 근데 이미 60년 전에 중국학하고 일본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61년부터 요코하마에서 IUC로 이제 설치했어요. Inter-University Center for Advanced Japanese. 그래서 고급 학술 일본어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엄청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1년에 50명씩 이제 등록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먼저 일단은 이제 대만에서 수십 년간 하다가 이제 베이징에 있는 칭화로 갔어요. The Inter-University Center for Chinese Advanced Study.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중국학 교수나 일본학 교수를 하는 비중국계, 비일본계 교수를 보면 거의 빠짐없이, 거의 예외 없이 여기를 거쳐 나왔어요. 근데 한국학의 경우는 뭐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그래서 이제 7년 전에 그 IUC의 SK교육가 이제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요. 근데 그 7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대학에 북미에 있는 뭐 북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간에 멤버가 되려면 1년에 8,000불이에요. 그럼 저 기관 멤버십 8,000불. 지금 5군데밖에 없어요. UBC, Harvard, Michigan, Stanford, UCLA. 근데 왜 5군데밖에 없을까? 왜냐하면은 1년 동안에 1년에 8,000불씩 낼 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북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학을 위해서 1년에 8,000불씩 낼 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8,000불이면은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절대 큰 돈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조그만 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학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학이, 해외 한국학이 얼마나 비굴한지를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UC에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은 적어도 토픽 4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이 이제 연구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학비도 사실 비싸지 않아요. 한 학기에 5,000불. 그리고 멤버이면은 안 그러면 7,500불.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요즘 한 학기에 많아봤자 7명 등록을 해요. 왜냐? 장학금 없어서. 그 다음에 풀타임, 그러니까 전임 2명, 그리고 파트타임 1명 있고 그 교사로, 그리고 장학금 딱 3개 나와요. 그것도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한 3개월 전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싶다, 이게 잘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더 주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그 9월 달에 오면,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까지 있으면은 1월, 2월 여기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방학 동안에 수업이 없어서 저기 기숙사비 이제 빼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외국에 있는 학생이면은 누가 오겠어요? 예? 어차피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비 있는데 그만큼 째째해요. 지금 한국학을 위한 이 재정적 지원이. 그래서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있는 그 IUC 경우는 50명 내지 60명씩 등록을 하고 있고, 교사는 뭐 교사진은 10명,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는 8명, 그리고 오피스 스태프 뭐 3명. 굉장히 규모가 커요. 네. 그리고 그 장학금의 경우는 거의가 받고 있고, 그리고 평균 45,000불 정도 나와요. 그럼 저 외국인 학생이면은 그 비교가 되잖아요. 저 학생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럼 저 한국학 말고 일본 쪽으로 할까?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가 지난 25년 동안에 막 이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한국학의 인프라가 아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 몇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다 한자 교육이 될 것인데요. 아주 빨리.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주장은 The neglect of 한자 교육 has hobbled Korean studies education. 그래서 이 한자 교육이 싹 없어진 것은 해외 한국학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짜 이제 한국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겠다는 전공생이 한자와 한자어 교육 없으면 완전히 절름발이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여기 한국어 교육에 있는 동료들은 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 한자를 가르칠 필요가 있나? 막 이게 완전 새로운 소식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이상해요. 그리고 어떤 동료들은 그냥 이제 하필이면 왜 이게 사실 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자세히 못 하겠지만 일단은 뭐 2000년 동안 한국에서 한자를 이제 배워왔는데 뭐 외국인 학습자가 몇백 자를 공부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도 뭐 잘은 못 배우지만 그래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도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표기법도 그렇고 뭐 21세기 동아시아에서도 꼭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사전, 뭐 한국어라는 언어의 어휘가 뭐 70% 정도가 60% 내지 70%가 한자어인데 한자 좀 배우면 되잖아요. 쓰기 위함이 아니라 어휘력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칠 때는 이게 꼭 이제 한번 배우고 나서는 다시 쓰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읽으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 급수별 리스트대로 이제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3학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초를 이제 닦아놓은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그 첫날부터 한자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안 됐고 시간 때문에 이건 다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앞으로 하여튼 한국어 교육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발견한 아주 좋은 어플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고 선생님 한자 책 그리고 이거 찾으면 속뜻 사전 그 굉장히 유익한 한자와 한자어 사전입니다. 근데 어플은 좀 비싸요. 한 35,000원. 그래서 앱을 치고는 좀 비싼 편이지만 진짜 좋아요.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이제 명예교수예요. 전광진이라고. 네, 아주 지난 30년 동안 이제 만들어 오신 건데. 오케이, 마지막 그럼 conclusion.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이제 한국학의 세 가지 저주 때문에 고생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저주는 임계 질량이 없다. critical mass. 항상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배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돈이 없다. 근데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로마장이에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리고 한류라는 것이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열병이다. 그러면은 한류라는 것이 병을 주는 건데 약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한국 대기업에서 이제 리더십을 좀 이제 할 때가 다 됐는데 사실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기업에서 해외 한국학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S&M 뭐 그런 한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데에서 이제 병 줬다고 하면 약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가 다 됐고 그리고 일본학은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이제 해온 것은 그 인프라를 이미 50년 전에 이렇게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지. 근데 한국학의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이러한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지금 안 하면은 10년 후에 다 완전히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류가 계속 이제 한류에만 계속 의존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민족주의들이 한국 문자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뭐 한글 전형주의, 뭐 한글이 최고다 막 그렇게 해도 한자 교육을 꼭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 나온 한국 각 전공자가 여기 한국 내에서 나온 대졸 학생처럼 좀 유식한 한국말을 구사를 하려면은 꼭 한자와 한자어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 선생, 한국어 선생도 한국어 학습자도 꼭 한자와 한자어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이상입니다.